이번 편에서는 진짜 점포를 인수하거나 이럴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점포를 인수하시려는 분들이 알아야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임대료 인상 여부하고 이제 권리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긴 시간에 걸리더라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최소한 이미 창업에 결심이 있으신 분이 점포를 인수하실 때 착오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포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메뉴, 인테리어, 유동인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결론은 이겁니다. 점포는 장사 때만 장사 운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꼭 그것 때문에만 망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운영도 해보기 전에 임대차 문제하고 권리금 문제에서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고 끝까지 꼭 보세요. 장사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에 있는 가게다 보니까 장사 잘 되게 되면 임대료 올려야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런데 그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준 권리금도 회수 못하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문제라든지 권리금 문제는 계약서, 권리양도 계약서의 특약사항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분쟁이 생기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특약사항 하나 잘못으로 그게 빌미가 돼서 임대인이 언제까지 이거 빼주세요 하면 임차인이 진짜 속은 타들어가도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런 감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진짜 심각한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고문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임대차와 권리금, 돈과 법과 협상의 현실을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설명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하실 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말씀드리자면 상가 임대차를 새롭게 하실 때 제일 무서운 거는 임대료 인상이에요. 상가 임대차 분쟁 중에서 과연 가장 타결이 큰 게 뭘까요? 보증금, 관리비, 나중에 뺄 때 원상복구, 민법상에 기존의 시설 다 철거해서 원상복구 해주는 거. 물론 이런 것도 큰 돈이지만 진짜는 이게 아니고 임대료 인상 문제입니다. 근데 임대료 인상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일단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처음에 할 때의 그 임대료 인상. 그 다음에 일단 내가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가서 장사를 할 때의 임대료 인상 두 가지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들 이제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아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웬만한 영세업종은 내가 장사를 할 때 5%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건물주도 그렇고 새로 점포를 양수하시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는데도 5%밖에 못 올린 바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건물주들은 이 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영세업종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그 환산보증금이라 해서 적용되는 그 규모인 경우에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는 거지, 새로 임차인을 받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있을 때는 못 올려요. 이 양반이 6년 10년 있었는데 죽겠습니다 하니까 1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상가는 원래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에요, 법적으로. 그런데 주택임대차가 2년이다 보니까 요새 2년으로 이렇게 건물주들이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들이 2년 임대차 계약해줬으면 2년 후에 임대료를 올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 임대료 인상은 1년이 지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면 5% 이상은 못 올려요. 그 혜택만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새로 점포를 인수하느냐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임차인 간에 무슨 권리금 없이 뭐 인수한다, 뭐 아니면 권리금 얼마를 주고 인수한다, 뭐 해서 이렇게 권리 양도 계약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임차인 간의 하나의 약정이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임차권 확보가 임대차 계약이 안 되면 그거는 자동 해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중요한데, 그때 이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사회상식적인 면을 뛰어넘고 경기를 전혀 무시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임차인 간에 권리양도 계약했는데 그게 이 권리양도 계약을 방해하는 걸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그게 문제가 돼요. 그거는 전 임차인이 권리양도 계약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명목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는 걸 방해했다는 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다면 임대료는 제한 없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꼭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는 보증금처럼 한 번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달 내가 장사해서 다달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장사가 확 흔들리게 되면 참 고정적으로 나는 고정비용, 특히 제일 큰 임대료, 인건비 때문에 그냥 멘탈이 흔들려 버리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5% 이상 못 올리게 보호가 돼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임대료 인상이 무서운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정비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정비라서 그래요. 매출은 변동합니다. 어떤 달은 올라가고 어떤 달은 내려갈 수도 있고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무슨 계절별로 이 경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해주면 무조건 고정비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매출이 10% 줄어도 임대료는 안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실물 경기 침체기에는 참 그 임대료가 이 멘탈을 뒤흔드는 칼같이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돼버려요. 두 번째,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번 이게 부담하기 힘든 높은 임대료로 계약하면 다음 협상 때 내려달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임대료는 나가세요 카드가 있거든요. 그나마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10년간 임대가 보장되는 게 그나마 생명줄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하고 이게 직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임대료가 거둬가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할 수 있다 해도 권리금을 재조정하는 그 요인 중에 첫 번째가 과도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권리금도 비싼 임대료 때문에 제대로 못 받으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상가임대차법에 5%로 뭐 새로 계약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 상가임대차법상의 5% 이상 못 올린다는 거는 내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거쳐서 임차인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제 인상률이 제한되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그 임차인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 장사가 잘 되고 올리고 싶어도 사실 이게 인지상정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맨날 보는 그 임차인, 자주 봐야 되는 그 임차인 사장님 봐주세요, 뭐 죽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임대인이 하여간 임대료를 확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거는 임차인이 바뀔 때가 되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많이 노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결정적인 리스크하고 맹점이 되는 거예요. 기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안 올릴 것 같아요. 하다가 그냥 호되게 진짜 서로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전에 어느 정도 윤곽 파악은 꼭 하셔야 돼요. 거기에 중개업자는 거래 생사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뭐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진짜 괜찮은 자리 같은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크게 이것저것 따지다 가게 놓칠까봐 그냥 성급히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진짜 우여곡절을 겪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임대료 인상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서,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남기셔야 돼요. 권리 양도 계약 때 어느 정도의 그 임대료 인상 여부는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미심쩍게 되면 권리양도 계약 특약사항에서 임대료가 몇 프로 이상 올리게 되면 이 권리양도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라든지 이런 규정 자체를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하시게 되면 임대차 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인상 때문에 상당한 분쟁, 이게 소송까지도 가실 수 있는, 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참 애매한 상황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거의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자주 접항한 그 임대인의 그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착오가 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을 해야겠다 상황을 되면 현재 임차인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으면 좀 확인을 시키세요. 건물주한테. 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걸 어떻게 놓아야 될지, 가게를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제 사정 좀 봐주셔서 이번에 임대료는 올리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 건물주가 안 된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확인 여부를 좀 시키세요. 그 다음에 권리양도 계약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말로 들었다, 현재 운영하는 임차인이 별말 없던데요. 그대로 가실 거예요.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중개업자의 그런 얘기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하면 법원은
그런 뭐 아마 이런 말로 된 거 근거 사항 없이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특이학 사항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특이학으로 써야 될 핵심적인 그런 문장을 예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은 그러니까 현 임차인은 이 임대료 인상 또는 이 임대차 조건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질 경우 본 권리계약은 무효로 하고 권리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 임대료 관리비 조건 미약정 상태에서 이 지급된 권리금 임대차 계약 실패로 무효가 될 시에 며칠 내에 전액 반환한다. 그리고 이거를 거의 안 넣는데 꼭 필요하시고 미심쩍으시면 이것까지 넣으세요. 이 임대인이 본 임차인, 양수인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이점 시점에 가서 임대료를 변경하거나 할 수 없다. 필요하면 임대차 계약 때 특약으로 이것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임대료로 계약이 깨지면 권리금 반환이 자동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만 주의하시면 임대차 계약 때 짚으시면은 거의 짚으신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금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조금만 쉬었다 다시 녹화를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 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 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